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대해수인, 임수,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해월이 태어나는 경우 내지는 자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임묘월이라든가 사우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가 신금 내지는 유금에 의해서 생조를 받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임수가 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을 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뭐예요? 걸록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걸록월. 그 다음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양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뭐 겁재격이다. 이거를 비견격이다, 겁재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인데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걸록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양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걸록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둘 다 뭐예요?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 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된 뭐예요?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왕한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제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방, 임수를 막 파극해서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많은 물이 있을 때는 그 많은 물을 갖다가 칠살이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무토가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양토에 해당이 되고 고항토로서 즉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산이라든가 매우 넓은 광야 같은 매우 많은 양의 흙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토에 해당이 됩니다.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습토에 해당이 돼요. 기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습리라고도 표현해. 습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리자가 진흙 리자예요. 한강이 이라든가 낙동강이 흘러가는데 진흙 한 사발 가지고 그 물을 막으려고 하면 물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흙을 가지고 흙을 쓸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왕한 임수를 제방할 수 있겠지만 작은 음토인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다. 특히나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태어난 이 임수는 기토로서 능히 제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탁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관이지만, 임수 입장에서 정관이지만 이 정관은 임수에게 크게 용도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 기토 정관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월 자월은 무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약한 무토가 병화 같은 이런 화가 있어서 이 병화가 무토를 또 생조해주는 제자 약살이 되어야지만 이 약한 칠살 무토가 임수를 능히 제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이 뭐냐면 자는 임수 입장에서 이거는 아까 양인이라고 했죠.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자에다 칼날 인자를 쓰는 것이고요. 이 양인은 다른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변양자에다가 칼날 인자를 써서 양인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간만 논합니다.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무토, 경금, 그 다음에 임수만 양인을 논하는 것이고요. 음간인 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화,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는 양인인을 논하지 않지만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가는 양인을 논하는 것이고요. 음가는 음인을 논한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임수가 있고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중에 있는 임수는 불용, 쓰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고 격을 논할 때나 용신으로 쓸 때는 항상 이 개수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이 임수가 자수를 봐서 양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중 안에 있는 개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원령에만 있을 때보다는 이 개수가 예를 들어서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양인 요거를 갖다가 양인이 투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인이 투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인이 있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강해져요. 엄청나게 왕해지는데 그냥 걸록월의 임수보다는 이 양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도에 지나칠 쪽으로 너무 왕한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양인이 있을 때는 요거를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칠살인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하고 양인하고 이렇게 양인인 개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양인 가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날 때 양인격 개수가 투출하면 양인이 투출하는 것인데 뭐 병화가 있어가지고 무토가 있어서 이렇게 임수를 제하게 되면 임수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인도 이 칠살 무토가 제어를 하게 돼서 양인 가살이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가지고 무토를 생조해 줘서 제자 약살하는 그러한 국세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목이라든가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사주 전반적으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특히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엄동설한이죠. 엄동설한 매우 추운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겨울에 매우 추운 겨울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생주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중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